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네, 또 오래간만에 라이브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대교 어린이 TV 공채 시험이 나왔기 때문이죠. 오래 기다렸습니다. 항상 이 시험이 대교 어린이 TV는 그 매년 1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1월 달에 나오겠거니 생각했었는데 지난번 대교 공채가 코로나 때문에 한번 밀렸죠. 이제 입사일을 맞추기 위해서 공채 시험도 한 달 뒤로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지없이 2월 1일 날에 이제 공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왜냐면은 오늘까지만 해도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일본 지금 귀국하고 하자마자 지금 집에 와서 바로 라이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많이 좀 헛소리를 좀 한다든지 좀 발음이 좀 어눌하다든지 좀 생각이 좀 빨리빨리 안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관련된 소식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대교 어린이 TV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에 대교 어린이 TV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이벤트 공지사항 이런 데 나와 있을 건데 여기 있네요. 공지사항 2024년 대교 어린이 TV 11기 전속 성우 모집을 이제 눌러보시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게요. 간략하게 공채 요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본도 함께 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대교 어린이 TV 11기 전속 성우 모집. 대교 어린이 TV에서 끼와 개성이 넘치는 11기 전속 성우를 모집합니다. 대교 어린이 TV 전속 성우는 대교 어린이 TV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출연 및 목소리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른 방송국들과는 조금 차별화가 돼 있죠. 여기서 이제 목소리 연기뿐만이 아니라 출연까지도 할 수 있다는 점. 요게 다른 방송국들이랑 많이 차별되는 점인 것 같아요. 이제 모집 기간이 먼저 이렇게 강조되게 써있네요. 2024년 12월 16일 금요일 5시 마감입니다. 예? 자정이 아니고 오후 5시 마감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2월 2일이고 공채가 나왔던 게 2월 1일이었으니까 좀 기간이 거의 한 15일 정도. 근데 어제 빼면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죠. 다른 방송국들의 시험에 비하면 조금 짧은 것 같은 느낌도 약간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사실 뭐 녹음해서 제출하기에는 그렇게 빠듯한 시간은 아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자, 모집 인원부터 한번 살펴보죠. 대교 어린이 TV 전속 성우 0명. 그래서 이제 사실 필요한 인원수만큼 이제 채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긴 하지만은 여태까지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이제 뽑아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채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의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녀고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어야 됩니다.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 필 혹은 면제자만 가능하고요. 24년 4월 1일부터 입사가 가능한 자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모든 성우 방송국들이 다 그렇게 채용을 했기 때문에 많이 익숙한 지원 자격인 것 같습니다. 근무 지역이 좀 특이하죠.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42 대교 트라운벨트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경기도 파주에 방송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위쪽에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수도가 더 가깝다. 그래서 조금 이제 출퇴근하시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고려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지원하셔야겠죠. 다만 여기에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적혀 있군요. 합정역에서 대교 트라운벨트까지 오가는 셔틀버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아마 합정이었나 홍대였나 거기서 2200번 광역버스를 타면은 파주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 타고도 이제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한번 시험 보러 한번 갔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전형 단계 한번 보시죠. 서류 접수 기간, 실기 전형, 면접 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접수 기간이 2월 16일 17시까지 마감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류 합격자는 29일 목요일에 발표가 되네요. 그러면은 2주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바로 결과가 나오는군요. 꽤 빠르네요. 굉장히 빠르게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같이 이제
공모에 지원을 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빠른 게 좋죠. 결과가 뭐 이렇든 저렇든 붙든 떨어지든 간에 사실 빨리 나와주는 게 좀 훨씬 나으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실기 전형의 경우에는 3월 11일 월요일에 시험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야, 이거 월요일에 시험을 보는구나. 3월 11일 월요일이면은 야, 한 2주 정도에 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월요일인 건 조금 의외다. 보통은 공채나 이런 것들은 주말에 진행이 되게 되는데 합격자 발표나 최종 면접 이런 것들은 다 3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원 방법의 경우에는 이메일로 제출을 하게 되고요. 남자랑 여자는 보내는 곳이 다르다. 이 부분 한 번 더 좀 짚어보시고, 또 제출 파일의 경우에도 지원자 이름 언더바 휴대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 이런 식으로 예시가 잘 적혀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번마다 이제 대충 대교 최종 대교 진짜 최종, 대교 찐찐찐찐 최종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름 안 바꾸고 보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보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입사 지원서는 지원서 양식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다운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사진 포함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뒤에서 한 번 더 다뤄보겠지만은 다른 방송국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블라인드 채용이다 뭐다 해가지고 사진들을 이제 또 첨부를 하지 않는 게 사실 요즘 방송국들이 많이 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대교 어린이 TV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소리 연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도 꼭 포함되게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진일지는 아마 뒤에 적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음성 파일은 시험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지원자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음성 파일로 만들어서 이메일로 제출하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mp3 파일로만 된다고 합니다. 웨이브라든지 다른 파일들은 안 될 것 같고요. 파일 크기는 20MB로 제한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여간에서는 10메가를 거의 안 넘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320kbps 그거 이상으로 넘기면 아마 용량이 되게 커지거나 웨이브 파일로 저장을 하면은 그땐 좀 40MB 이렇게 되긴 하는데 mp3 파일의 경우에는 거의 10메가 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큰 이상이 있지 않은 이상은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용량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보내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유의사항 필독 있습니다. 일정은 전형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뭐 시험, 뭐 2차 시험이라든지 면접 같은 것들이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입사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합격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입사 지원서는 홈페이지상에 지정된 양식을 다운받아서 제출해야 된다고 적혀 있고요. 음성 파일 내에 기계 조작이 있거나 AI를 활용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실격 처리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뭐 기계 조작의 경우에는 이제 뭐 에코를 넣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 이퀄라이저를 좀 손을 댄 다음에 보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 적혀 있는 게 좀 재밌어요. AI를 활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이 부분이 아마 이력서를 이제 적을 때 챗 GPT라든지 그런 좀 AI 플랫폼을 이용해서 적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당부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요즘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AI를 활용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제출 전에 첨부 파일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암호 파일이나 깨져 있거나 파일 오류 등으로 인해서 음성 파일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모집 공고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지금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시간 될 때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주 하는 질문이 적혀 있는데요. 이메일이 잘 들어간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메일 주소에 따라서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제대로 보냈다면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아직 안 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그 읽음 자꾸 확인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 그냥 잘 보냈으면 다 읽으시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신경 이제 안 쓰게 됐어요. 옛날에는 일부러 네이버로 막 보내고 했단 말이에요. 네이버로 하면 이제 수신 확인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잘 당연히 보시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그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다 보시겠죠. 이력서나 자기소개, 사진 분량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 장 분량 한도 내에서 세부 항목의 분량 추가는 가능하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분량을 초과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지정되어 있는 분량을 넘는 거는 좀 좋지 않겠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감 시간을 지나서 보냈는데 접수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모집 공고에 안내된 마감 시간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지원자들의 형평성을 위한 조치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접수 마감 기간이 적혀 있잖아요. 2월 16일 금요일 17시까지, 자정이 아니고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 부분 꼭 한 번 더 인지하시고 그때 시간 맞춰서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전후 한 2시간, 1시간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파일들을 다 보내시기 때문에 서버가 터진다든지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이지만은 아무리 늦어도 하루 정도의 여유 텀은 두고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시험 문제는 어떤 것이 녹음되면 되나요? 인사말을 포함해서 주어진 4개의 지문을 녹음하면 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진 여기 적혀 있네요. 사진은 프로필 사진이어야 됩니까? 이제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뭐 증명사진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스튜디오에 가서 각 잡고 약간 이런 거라든지 약간 이렇게 좀 재기발랄한 모습 혹은 진중한 연기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필 사진이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이나 증명사진과는 다른 형태로 최대한 얼굴이 잘 나온 사진을 넣으시면 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뭐 잘 찍은 셀카라든지, 사실 이럴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이 찍어준 나의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꾸며져 있고 너무 연출되어 있는 그런 사진보다도 실제로 만약에 대교 어린이 TV에 입사를 하게 돼서 라이브를 진행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각 잡힌 모습만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남이 찍은 사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작년의 경우에는 아마 너무 과도한 보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지양해달라라고 이제 적어놨던 부분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엔 그렇게 적혀 있진 않네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건 좀 많이 피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입니다. 사진을 찍은 시점에 제한이 있습니까? 했을 때 1년 이내로 찍은 사진에 현재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사진을 넣어주시면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 찍는 거가 이제 좀 뭐 증명사진 찍을 때 뭐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다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 살 한 살 나이 먹어갈 때마다 사진 찍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남는 게 사진밖에 없다고, 이게 매년 갈 때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젊었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건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기회가 됐을 때 한 번씩 찍는 거, 또 2024년 신년 맞았으니까 또 신년 맞이 또 사진 한번 찍고, 요럴 때 찍는 거지 또 언제 찍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찍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다음도 있습니다. 성우에게 카메라 테스트가 왜 있습니까? 라고 적혀 있는데, 전속 성우는 녹음 활동 외에도 방송국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서 카메라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속 성우분들께서 어떤 뭐 대교 어린이 TV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출연하신다든지, 혹은 라이브를 진행한다든지, 혹은 뭐 프로그램 같은 거 광고라든지 그런 것들도 출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 테스트도 같이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아마 다른 방송국들이랑 가장 차별화되는 점인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분량을 초과해서 그런데 글씨 크기를 줄여서 한 장에 맞춰도 괜찮습니까? 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글씨 크기를 줄이거나 분량을 초과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아까도 이제 초과하지 말아달라고 한 번 써있는데, 한 번 더 써있는 거 보면은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강조까지 하셨는데 굳이 분량을 바꾼다든지 글씨 크기를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은 딱히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주어진 양식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의 내 서명 부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적혀있는데, 그쵸, 이게 아무래도 파일로 보내는 건데 서명은 내가 서면으로 적어야 되니까 자필로 직접 서명한 후에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서 파일에 이미지를 삽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냥 뭐 태블릿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좀 빌려가지고 이렇게 서명 같은 거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내시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항상 이런 거를 보낼 때는 태블릿으로 해가지고 제 이름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 파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다른 뭐 관련된 문의 같은 게 있으시면은 전화 여기 번호가 적혀 있네요. 여기로 전화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집 요강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제는 대본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이제 여성분들 대본을 먼저 보기 때문에 여성분들 대본 먼저 볼게요. 저도 이번에 뭐 언제나 그렇듯이 한 번도 대본을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볼 건데요. 남자 건 좀 패스하고 여자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저랑 같이 한번 보죠. 일단은 짧게 해서 이제 한번 읽고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냥 제가 1차원적으로 봤을 때 저라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아마추어고 이제 성우가 아니고 성우 지망생이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은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같이. 일단 12세 여자가 나와 있고, 이게 지금 이야기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누군가한테 무서운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그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냥 연기를 단순하게 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계속 흥미로운 느낌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은 잘 살리는 건데, 잘 살린다는 것은 결국 다음 얘기가 궁금하게끔 말을 잘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이건 기본적으로 연기를 좀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무서운 얘기를 하는 이 와중에서도 굉장히 변칙적인 분위기가 많아요. 갑자기 분위기를 잡고 더 무서워하자 더 신이 나서 괴기스럽게 웃고 갑자기 놀래키면서 캬캬캬캬캬캬캬캬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쉽게 좀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사실 원래 연기가 계속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계속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저는 연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연기는 결국 상대방이 하는 게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게 만드는 연기가 좋은 연기라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주 정수적인 부분을 잘 찝어가지고 계속 궁금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억지스럽게 하면 또 재미가 없단 말이야, 이런 게. 저라면 이제 완전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저라면은 애니메이션처럼 안 할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느낌이 나게끔 캐릭터를 하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되게 한정적일 것 같거든요,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하면은. 차라리 그냥 라디오 드라마처럼 할 것 같아. 그냥 야 있잖아, 그거 알아? 우리 학교 사이에는 이미 소문 쫙 퍼졌던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좀 각 잡고 하는 애니메이션 대본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저라면 라디오 드라마처럼 진짜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야만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이 대본을 라이브한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좀 막 각 잡고 애니메이션처럼 이 캐릭터 천방지축 4차원 소녀 캐릭터를 살리면서 애니메이션 느낌도 나면서 그렇게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나올 수 있는 그림이나 연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한계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음으로 이제 효린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대놓고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길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이제 문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진짜 혼자 완전 원맨쇼 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웃겨.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위해서 남장을 하고 남자의 회사에 찾아가서 화장실에서 마주치는 상황이잖아.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 응가한 거 아니고요, 저 혹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진짜 응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거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는 진짜 미친듯이 잘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I의 약간 MBTI로 치면 약간 I이신 분들보다 E이신 분들이 진짜 잘한단 말이야. 천연덕스럽게 진짜 얼굴 철판 깔고 잘하시는 분들이 이게 있어가지고 이거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1번까지는 대부분 어떤 연기로 어떻게 좀 커버가 잘 될 수 있는데 2번은 선천적으로 이런 대본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딱 진짜 딱 본인한테 딱 맞는 그런 대본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런 걸 좋아해요. 웃기는 거. 제가 막 각 잡고 멋있는 예쁜 이런 것들보다 웃기는 게 난 참 좋아. 근데 이렇게 대놓고 응가 애기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애기들이 또 응가 애기 환장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재밌을 것 같은데 또 이게 혼잣말 하다가 또 밖에다가 또 얘기하고 또 남자 목소리로 저기요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뭐야 안 들려? 더 크게 저기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야 진짜 혼자 이걸 완전 가지고 놀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라면은 사실 지금 1번 2번만 딱 봤을 때 저라면은 외워야 돼. 이게 라이브하게 나오려면은 이걸 외우는 수밖에 없어. 1번 2번 특히 딱 봤을 때 이거를 대본 보면서 한다? 그러면은 계산하면서 들어가기에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애매할 것 같거든요. 저라면은 이걸 외워서 그냥 툭 치면 바로 딱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외워놓고 정확하게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상대방한테 줘야겠다는 생각을 다 미리 계산해놓고 그 다음에 연기를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1번, 2번을 외우는 거를 먼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결국 1번, 2번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웃기게 할 수 있을지 그걸 좀 계산하는데 좀 크게 힘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마지막이 진짜 웃길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사실 앞에 부분들은 이 다들 뻔하게 웃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저 근데 응가한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짜 응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짜 재밌게 하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을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물 만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대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번 해준 6세 남아 1번 2번에서 12세 20대 그러니까 10대 20대 봤으니까 이제 7세 미만 6세 이제 남아가 나왔네요. 포인트는 이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귀여운 거. 이거는 그냥 말하는 거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귀여워서 아우 귀여워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성공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저라면은 이거를 완전 너무 귀여워가지고 미치겠네 진짜 귀여워가지고 막 너무 귀여워서 막 몸이 막 간지러울 정도로 귀여운 거 있잖아.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저라면은 포인트로 두 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말도 약간 좀 보노보노 같이 약간 좀 귀엽게 할 것 같아. 포근한 게 너무 좋아.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전 남자라서 이렇게 귀여운 걸 잘 못해요. 어쨌든 간에. 근데 말하는 게 너무 좀스럽잖아. 이게 얘가 목도리를 해야 되는데 목도리가 너무 간지러워서 못해. 어떻게 하지? 목도리를 2개 하면 되는구나. 이 생각이 너무 귀엽잖아. 그러니까 6세인 것도 그렇고 밑도 끝도 없이 귀엽게 하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라면은 이제 1번, 2번에서는 얼마나 웃긴지 얼마나 라이브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포인트를 맞췄다면은 3번은 1번, 2번이랑 아예 다른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연기가 살짝 어떻게 보면 좀 뻔할 수 있더라도 저라면은 무조건 귀여운 걸 살리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저라면은 뭐 그렇습니다. 마지막 4번 어머니는 이제 독백 나레이션인데 약간 뭐 광고 같기도 하고 약간 공익 광고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혹은 뭐 나레이션 같기도 하고 어떤 뭐 그냥 뭐 다큐멘터리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말 같기도 하고요. 저라면은 어떻게 할까 생각해봤는데 일단 3번 뒤에 바로 4번이 있기 때문에 3번 진짜 완전 귀엽다가 4번은 와 그냥 이거 애엄마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차별화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번, 2번, 3번이랑 아예 다르게 그냥 진짜 완전 KBS 느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웃기지만 어쨌든 KBS 느낌 같은 느낌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자기 얘기 하다 보면은 그때의 일도 떠오르고 하니까
말하다가 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얘 왜 이래? 그래서 작은 웃음,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 자연스럽게 하는 거. 저라면은 이 4번은 다른 것들보다 자연스럽게 하는 게 가장 중점적으로 포인트로 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라면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저라면은 그렇게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좋아요. 좋아요. 사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대본이에요. 저같이 좀 웃기는 거 좋아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 좋아하고 재밌게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번 대본을 보고 굉장히 좀 드디어 왔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재밌게 대본을 어떻게 요리를 구워 삶을까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보기엔 또 이게 굉장히 좀 갑갑하고 이거 어떻게 뜯어야 되나 이거 참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대본이란 생각이 듭니다만은 딱 봤을 때 자연스럽고 재밌는 거, 저라면 이 두 개가 가장 포인트로 잡고 갈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랄까, 여태까지 제가 다른 시험들을 봤을 때 안정성을 좀 추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결국 공채고 나는 이 방송국에서 가장 방송적인 언어로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사실 어떤 방송국의 공채다 보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연기 스타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저라면 이 여자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저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무조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라면 무조건 나만의 개성을 살리는 거에 엄청 크게 초점을 맞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 거 대본을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고요. 재밌습니다. 좋아요. 봤고 총평을 하기 전에 남자 것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남자 것도 한번 대본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싹 다 보고 왔습니다. 여자 시험 문제랑 마찬가지로 이건 제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 저는 이제 아마추어입니다. 성우가 아니고 성우 지망생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좀 시작을 해보죠. 우선은 15세 남자, 통통하고 작은 체구. 자, 일단 웃기네요. 약간 느낌이 약간 좀 웨스턴 만화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행동들도 많지만 이 여자 대본들에 비해서 좀 확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의 대사가 다 적혀 있고 주고받는 게 되게 커요. 근데 여자들 것도 물론 이제 그렇게 있긴 하지만 여자들 대본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떤 대사를 하는지까지 적혀 있진 않거든요. 근데 남자 대본은 아예 적혀 있어요. 상대방 대본의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주고받는 느낌, 그리고 상대방의 대사가 이런 말이니까 이 말을 하고 내가 리액션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가 바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서브 텍스트를 명확하고 진하게 연기하는 거, 그게 일단 첫 번째로 남자 여자의 시험 문제의 차이점인 것 같고, 남자 문제를 저라면은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먼저 염두를 해두고 그 다음에 연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느낌이 잘 들게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가 내가 대답하는 걸로써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서브 텍스트를 진하게 하는 거, 그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좀 행동이 좀 많이 있죠. 음료를 빨대로 먹다가 햄버거 먹다가 대답하다가 책상 엎어져서 쏟아지고 갑자기 박스를 보고 비명 지르고 요런 것들이 되게 딱 듣자마자 이 사람이 이런 연기를 하고 있구나, 복잡하지 않게 딱 듣자마자 이런 식의 연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행동성이 그냥 그려질 정도로 명확하게 하는 게 1번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되게 웃겨. 이게 박스 실업자가 돼서 박스를 덮고 자게 될 거야 했다가 박스를 보고 으아 하고 기절하는 거잖아. 이것도 이거 남자도 이제 좀 얼마나 웃기게 하는지가 좋다. 나 이번 시험 문제 참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웃기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간에 1번은 행동선이 진하게,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내가 그거에 대답을 하는지가 느껴지게끔 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노드 60대 남자 이등신. 60대 남자면 사실 저희 부모님 나이대인데 이등신이고 외계인 캐릭터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겠습니다만 이누야샤의 자켄이 좀 떠오르네요. 그죠? 그 조그만한 게 이제 한마디도 안 질라고 하고 있잖아. 그러네. 그런 게 좀 떠오르긴 하네요. 그런 느낌으로.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그렇게 하면 좀 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얘 포인트는 이제 속으로는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이제 계속 이제 벌벌 떨고 약간 좀 복종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고, 속으로는 또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 그거에 대비가 잘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비, 그 쫄아 있을 때의 그 모습과 속으로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의 그 대비가 극명하게 갈리는 게,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 2번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일단 변성을 저라면 1번이랑 2번이 같은 사람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극명하게 갈리게 변성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어떤 시험 문제들의 경우에는 변성을 굳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너의 본 목소리를 보여주는 건데 변성보다도 너가 어떤 연기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1번이 15세인데 2번이 60대로 바로 넘어가는 걸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변성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저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변성하는 거에 저라면은 좀 초점을 맞출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고 재밌게 하는 거 두 가지. 그렇습니다. 3번 이제 아재 개그 좋아하는 허당 캐릭터. 이거는 그냥 뭐 대놓고 얼마나 이걸 재밌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아시죠? 이제 아재 개그의 포인트는 그거야. 아재 개그는 재미가 없어요. 아재 개그는 재미가 없어야지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아재 개그를 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면서 그걸 말하느냐가 이제 재밌는 포인트인데, 그래서 약간 보통 이 아재 개그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웃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적인 부분을 잘 살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참아야 된다, 아재 개그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과 아재 개그를 해야 되는 그 본능적인 그 마음의 솟구침이 싸우다가 결국은 내가 아재 개그를 해버리는 거잖아. 왕 앞에서까지도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내가 결국 또 아재 개그를 해버리는. 그래서 아재 개그를 할 때 얘가 얼마나 미친놈처럼 아재 개그를 하는지를 저는 포인트로 두고 할 것 같아요. 약간 좀 뭐랄까 그림체가 바뀐다는 느낌? 혹은 만화의 연출적인 게 굉장히 과장되게 한다는 느낌? 그런 식으로 저라면은 할 것 같아요. 아재 개그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유튜브에다 아재 개그 좀 쳐봐야겠다. 그리고 아재 개그도 재미난 아재 개그가 있는데 얘가 하는 건 진짜 다 재미없는 개그란 말이야. 그걸 살리는 게 연기자의 이제 역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미없는 것도 재밌게 살리는 거.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다음 마지막 아버지가 있는데요. 이제 여자 나레이션 문제랑 비슷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1번, 2번, 3번은 약간 좀 그래도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든다는 느낌이 든다면은 4번은 진짜 그냥 완전 40대 훈훈하게 생긴 갓 아기가 태어난 얼마 안 된 아기 아빠, 요즘 젊은 아기 아빠 그런 느낌이 들게끔 저라면 할 것 같은데, 여자 거랑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자 거랑 사실 어떻게 보면 결 자체는 비슷하지만 이건 약간 좀 인터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여자 거는. 그래서 내가 여자라면은 진짜 그냥 어머니를 데려다 놓고 조명을 켜놓고 의자에 앉혀가지고 약간 저는 좀 똑똑히 기억해요. 처음 아기 안았을 때 이 작은 아기를 어떻게 안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부서질까 떨어질까 막 이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했으면은, 남자 문제는 약간 좀 규격이나 이런 게 여자 거랑 비슷한데 명사형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혹은 뭐 외워봅니다,
이렇게 구성 같은 게 약간 자연스러운 인터뷰의 느낌보다는 CF 같아. 네. 약간 그런 느낌을 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물론 중요하지만 좋은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CF 같은 느낌. 아, 목소리 진짜 좋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 거에 저라면은 포커스를 좀 맞춰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듭니다. 어쨌든간 그렇고요. 이제 남자 문제, 여자 문제 다 살펴봤는데 어, 야, 재밌다. 어떻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은 최근에 봤던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심적인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저는 재밌게 소화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대본을 더 재밌게 소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번 대본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완전 물만난 대본이지만은 그런 걸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이번 대본이 완전 쥐약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듭니다. 다만 남자 여자 문제 두 개가 다 라이브하게 상대방이랑 주고받는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도 계산을 막 들어간다 그런 것보다도 대본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할 것이다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세워둔 상태에서 하는 게 다른 시험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행동선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감정에 변하는 게 엄청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들도 없고, 다른 방송국들의 경우에 사실 어떤 한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다 따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걸 잘라서 좀 이어붙이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사실 대원방송의 시험이 좀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번에 대교 어린이 TV 시험은 그냥 한 씬을 그대로 따온 느낌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인과관계나 이런 거에 삐걱거리는 게 있으면 좀 아쉬울 것 같이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저 같으면 일단 외우는 거에 먼저 포커스를 맞출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여튼간에 뭐가 됐든 간에 저는 이제 그냥 아마추어고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깊게 담아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 맞아요. 내가 뭘 알겠어. 저는 그냥 제가 생각에 그렇게 들었던 것 뿐이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다 맞습니다. 반박시 여러분들이 다 맞습니다. 예. 여튼간에 그렇고요. 대본에 항상 제가 난이도가 나오면은 이제 어떤 뭐 몇 점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어줍잖게 말씀드렸던 그런 걸로 항상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5점 만점에 4.3점인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대원 방송의 난이도가 아마 4.8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남자가 되게 길고 기술 쓰는 게 다 들어가 있었고 항상, 그리고 캐릭터가 다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난이도가 되게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대교 어린이 TV는 보고자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바로 들기 때문에. 근데 4.3점이지만 그걸 잘하는 게 어렵죠.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쉬워서 4.3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알기 쉽고, 그래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출제 의도가 좀 잘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4.3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포인트는 재밌게 하는 거.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난 이렇게 생각했어, 난 이게 웃긴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걸 밀고 나가는 게 이번 시험은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면서 오늘 방송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해당 날짜가 되면은 그때 제가 또 저는 이런 식으로 녹음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때 또 제가 어떻게 녹음했고 이런 식으로 왜 녹음했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랑 나누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질 예정이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지금 또 약간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이런 날짜가 계속 반복되면서 감기 걸리기가 너무 쉬운 날씨예요. 사실 제가 엊그저께 감기 걸렸다가 약을 빨리 먹고 좀 빨리 나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감기 조심하시고 목도리 꼭 하고 다니시고 가습기 트세요. 가습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녹음 잘 끝마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얼른 빨리 가서 편집해가지고 또 유튜브에 올려야죠. 그래서 오늘은 좀 아쉽지만 조금 빨리 방송을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무운 빕니다. 여러분들 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결과 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아였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기로 하죠.